리클라이너 소파는 일반 소파에 비해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하고 또 모터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소파를 추천을 드리고. 안녕하세요.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의 박지원 대리입니다. 저는 오늘 리클라이너 고장, 수리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략적으로 대답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리클라이너 소파는 일반 소파에 비해서 고장 확률이라든지 빈도수가 좀 높은 걸로 보통 인식하고 알고 계신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클라이너 소파는 일반 소파에 비해서 구조가 좀 더 복잡하고 또 기계적이고 전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자동차도 기계적인 것들만 이루어져 있는 자동차보다 시스템적으로 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고장날 확률이 높잖아요. 그것처럼 소파 또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장날 확률들이 높은데, 일단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뭐 힌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무게를 받다 보면 고장날 수가 있고, 또 전기 배선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배치를 잘못해 놓다 보면은 어디 한 부분이 눌려가지고 이제 고장이 난다던가 아니면은 끊어져 있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설치할 때도 잘 유의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동 리클라이너랑 수동 리클라이너 뭐가 더 잘 고장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전동이 당연히 고장날 확률이 높습니다. 수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소파처럼 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들이 좀 고장날 확률은 좀 낮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전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모터가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배선 쪽에서 뭔가 잘못돼가지고 동력이 전달이 안 된다던가 이래서 리클라이너의 본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동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도 고장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동 리클라이너는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다 보니까 확률은 낮지만 레버라든지 톱니, 뭐 힌지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수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가 중간에 멈추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전동 리클라이너는 이제 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모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힘이 약해지기도 하고,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뚝뚝 끊기는 현상도 나타날 수가 있고, 덜컥하면서 힌지 부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수동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톱니 형식으로 돼서 맞물리는 부분이 조금 마모가 되거나 닳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제 기능을 못하고 힘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완전히 고장나기 전에 미리 수리를 받으시면은 수리비를 조금 더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리클라이너 소파를 구매하신 분들도 이미 많으시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잘 사용하실 수 있을지 간단하게 팁을 알려드리자면, 리클라이너 소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음새 부분이 가죽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뭔가가 받치고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 가죽에 있어서도 손상이 많이 일어나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소에는 팽팽한 텐션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쓰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펴놓게 되면은 그 부분들이 주름지고 울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가죽의 수명이 좀 줄어들겠죠. 그런 부분 좀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리클라이너 소파를 쫙 펴놨을 때는 무게가 엉덩이 부분, 좌방석 부분은 괜찮지만 다리랑 허벅지까지 받쳐지는 부분은 힘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앉는다던가 그 부분에서 애기들이 위에 올라가서 뛴다던가 이러다 보면은 이제 이음새 톱니 부분들 고장나기에 쉬운 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많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사용하실 때 다리만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하시고,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클라이너의 수명은 사실 사용하기에 따라서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에 따라서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떠한 제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데,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뭐 10년까지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 짧게밖에 못 사용하셨다 이러신 분들 2, 3년 안에도 고장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브랜드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리클라이너 소파 오래 쓰려면 꼭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은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펴놓지 않고 원 위치로 다시 제자리해 놓는다든지, 그리고 또 중간에 이게 다 접혀진 줄 알고 냅두시는 경우가 있는데 살짝씩 덜 접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끝까지 다 접혀져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용해 주시면은 좀 더 오래 쓰는데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리클라이너 소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리클라이너 소파보다 일반적인 구조의 소파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소파는 보통 한번 구매를 하면은 10년 이상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리클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을 사용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소파가 이제 방석이 꺼졌을 때 저희가 수리를 할 때도 일반 소파에 비해서 빵빵하게 다시 올리는 수리를 한다던가 밑에서 받치는 작업을 한다던가 이런 게 있어서, 밑에 프레임이 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지 않아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하기에도 조금 용이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뭔가 오랫동안 사용하시려면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구조의 소파를 추천을 드리고, 나는 그래도 편한 게 좋아 라고 하실 경우에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의하셔가지고 리클라이너 소파를 잘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희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에서는 리클라이너 소파 수리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철제로 된 기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대신에 소파가 꺼진 그런 부분을 다시 처음 구매했을 때처럼 텐션 있게 빵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리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염색 수리도 가능합니다. 가죽이 해지고 뭔가 까지고 손상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복원하는 작업이거든요. 일반 소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죽 교체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리클라이너 소파가 조금 고가이다 라고 하시면은 고려해 보셔도 될 만한 수리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 가구를 고치는 사람들의 박지원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